시절로 오세요.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. 녹음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제가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더 있긴 해요. 제가 이렇게 갑자기 조용하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발화점이 아주 낮은 되게 빵 터질 수도 있는 위험한 소재일 수도 있는데, 저희 지금 2022년 3월달에 대선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저도 어릴 때는 정치인들이 누가 꼽히건 전혀 상관이 없었거든요. 네. 그냥 남일 구경하듯이 봤는데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상관이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너무 과몰입하지 않는 선에서는 정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곤 하는데, 네. 갑자기 궁금해졌어요. 조 셰프님의 이 대선 판도를 바라보는 지금의 지지 후보를 밝히라는 지지 선언을 네. 하실 필요는 없고요. 뭐 저도 아직 지지 후보를 말하고 싶어도 말할 사람이 정해져 있지가 않고요. 네. 근데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대선 중에 투표 안 한 적 있었어요? 투표권이 있고 나서? 없었죠. 그렇죠. 없었죠. 지금 가능한 선에서는 모든 투표를 다 한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저는 총선도 투표를 총선 때 네. 기권을 한 적은 있어요. 네. 근데 그게 가서 기권한 거잖아요. 가서 기권하죠. 그러니까 가서 사표를 만드는 여러분들 사람입니다. 얼마나 엄청난 사람인지 알겠죠? 기권을 하는데 기권을 하려고 투표장에 가는 사람이에요. 네. 투표율은 올려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. 민주시민 그 자체입니다. 진짜 비꼬는 거 아니에요. 아무튼 그래서 이제 투표권이 유권자가 된 다음부터 네. 늘 어떤 기대를 하고 혹은 뭐 이번에 이런 지지, 저번엔 저런 지지, 뭐 약간 이런 네. 그 희망과 상상을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요. 네. 그리고 조금이라도 어떤 부분을 더 좋게 발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대선이 이제 다가왔음에도 그렇죠. 불구하고 암흑속인가요 아직? 정말 그 옛 어른들, 우리의 그 선배들을 이해하게 되고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정치 혐오가 무엇인가. 음. 내가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맞아요. 라는 네. 생각으로 그런 분들 많으세요. 아주. 저는 지금을 보내고 있습니다. 음.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마 내년 3월에도 투표를 할 거예요. 기권을 하더라도 투표장에는 분명히 갈 텐데 네. 참 점점 서글퍼지기도 하고 또 동시에 그래서 조금 초월하는 부분도 있어요. 네네. 좀 해탈하는 부분도. 뭐 얼마나 달라지겠다고.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나. 근데 이거는 그 깊은 패배감과 무력감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해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제 나름의 기준과 네. 어떤 분석을 통해서 이 사람이 좋다 혹은 저 사람이 좋다라고 분석해 본들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분석과 어떤 비교가 그쵸. 다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. 맞아요. 그래서 그걸 몇 번 겪고 나니까 사실 이 지난한 짓을 또 내가 해야 하나, 또 누군가를 판단하는 행위 자체에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. 내가 선택했던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통령이 된 적도 있고 안 된 적도 있는데 안 됐을 때는 스스로에게 뭔가 면죄부를 줄 수가 있어요. 그렇죠. 이봐 이렇게 할 수 있어요. 근데 됐을 때도 실망감을 느끼면 거기서 제가 그거를 모른 척하면서 외면하면서 내 결정이 틀리지 않았어라고 하는 거는 뭔가 굉장히 삶을 비겁하게 사는 시작점이 되는 것 같았어요. 그러면서 조금씩 더더욱 정치 혐오가 오지 않았나. 그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이제 만약에 가정을 해본다면 박근혜 문재인 대선 때 문재인을 지지해서 패배하고 그 다음에 탄핵 이후에 문재인을 지지해서 이번에 당선된 경우의 유권자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 상실감이 되게 맥시멈일 것 같아요. 그럴 수 있겠죠. 왜냐하면 박근혜 때는 패배했을 때 저봐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되고 탄핵됐잖아요.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기대감이 더 컸을 것 같은데 그 낙차가 굉장히 크게 느껴질 것 같다는 거죠. 그렇죠. 생각해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되게 점잖으신 분이잖아요. 본인만 이렇게 보면. 맞아요. 그 다음 대통령 대선도 사실은 지금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유로 낙마가 됐지만 원래는 다 물망에 오르시던 그 분들이 뭐 안희정 지사라든지 전 지사라든지 뭐 박원순 전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되게 좀 점잖으신 그런,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런 그쵸. 이슈들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맞아요. 되게 기품 있고 뭔가 고상한 싸움이 될 거라는 예상이 좀 들었었는데 막상 대선 판도 직전에 와 보니까 그 손바닥에 왕자 써 있고 지금 이제 뭐 몸 어디에 점이 있고 지금 이 수준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. 역대 대선 중에 가장 힘 빠지는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. 그게 저희 나이 때문인지 모르겠는데. 그게 한 2년 전에 이제 그 조국 사태가 처음에 발발할 때 발발하기 바로 직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
친구들과 이제 소주를 까다가 맞아요. 대선 뭐 이런 걸 맞아요. 마시면서 맞아요. 좋다고 페이스북에 올렸었잖아요. 맞아요.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이미지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네. 그 어떤 현타를 받게 되는 어떤 부분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. 뭐 좌파 우파를 가릴 거 없이 네. 결국 인간이 갖고 있는 맥시멈과 미니멈이 과연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. 어떤 절대자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죠.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인이고 아무리 멋진 외형을 갖고 있을지라도 네. 그 사람의 욕망을 드러내는 방식은 매우 치졸하고 천박한 부분이 수도 있는 것 있다. 같아요. 네. 네. 뭐 제가 뭐 조국 전 장관을 얘기했지만 뭐 다른 쪽 반대편 그렇죠. 진영에도 상당히 많았죠. 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누차 계속해서 반복해서 네. 하고 있는 실수가 뭐냐면 결국은 인물을 본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인물에 대한 서사를 써내려가고 네. 그 인물이 도덕적이냐 도덕적이지 않느냐. 그래서 자꾸만 그게 제일 쉽거든요. 그쵸. 아 이거 좋은 사람인 것 같아. 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. 라는 인물의 도덕성과 인물의 어떤 이건 결국 영웅주의고 뭐 언젠가 원우 씨랑 이런 얘기 했었지만 사실 삼국지에서 누구 유비 관우 장비 조조 이 캐릭터 보는 거예요. 맞아요. 근데 실제로 봐야 되는 거는 정권을 잡았을 때 네.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예측되느냐. 그렇죠. 이 예측되느냐의 데이터 정도는 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좀 살펴보는 과정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. 좀 가치 중립적으로 바뀌었어요. 옛날에는 이쪽 진영의 사람이랑은 사실 뭐 소개팅도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었는데 그 정도였군요. 그렇게 좀 왜냐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라는 네네. 생각을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갖게 되는 거예요. 선입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. 사람을 보지 못하고.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이게 결코 네. 그 어떤 것도 인간을 뒤로 세울 수 있는 건 없다라는 생각으로 요새 수렴하고 있어요. 저희 언제 정치 영화 하나 있으면 발굴해봐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제가 최근에 네. 그 뭐 이제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네. 그 이단 시비가 붙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. 네. 자, 되게 친한 친구가 이단 시비에 빠져 있다. 저는 흔히 얘기하는 네. 뭐 이단이나 사이비가 아닌 기독교를 전진 개신교를 다니고 네네네. 있는데 그 이단 시비가 있는 종교에 이단 시비가 있는 사람이 제 들어간 친구다. 내 친구다. 근데 내 친구인데 어떻게 얘기할 거냐? 너라면 그 친구를 어떻게 할 거냐? 손절할 거냐? 네네네. 뭐, 개신교는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기독교란 종교가 그렇죠. 네. 그래서 손절할 것이냐? 혹은 뭐 어떻게 권면할 것이냐?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. 그 친구가 제 바운더리를 침범하지 않으면 저도 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안내는 이 정도죠. 야, 뭐가 맞는지 서로 어떻게 하냐. 근데 조금은 더 안전한 곳을 가는 게 낫지 않겠니? 다수가 선택하는?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인 것 같아요. 신의 영역을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? 근데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네. 저 역시도 싫어한다면 네. 그러면 서로 그 얘기를 안 해야 되는 거죠. 전 그렇죠. 그게 그래서 여기서 하는 얘기가 어떤 부분에서 그 친구를 포기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중요시하는 거는 그 친구랑 나랑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저는 사실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일이거든요. 근데 그 친구랑 나랑 아껴오고 친구로서 지내온 세월이 얼만데 이념 때문에 혹은 신념 때문에 서로가 뒤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온다는 건 전 너무 서글프다는 거죠. 저는 인간이 먼저여야 된다고 생각해요. 늘 제가 갖고 있는 기준에선 그래요. 그게 제가 관계를 맺는 기준이고 제가 갖고 있는 신념이나 이념 때문에 한 사람을 떠나보내야 한다면 외면하는 순간 네. 그 외면의 순간이 우리가 어떤 현대사에서 비극적인 일이 그토록 발발했었던 그 결과값인 것 같아요. 저는. 그리고 그게 종교 전쟁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정치에 있어서도 좀 과몰입하는 것보단 우리가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를 최근에 다뤘는데 어바웃 타임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주변의 소소한 사람을 잃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. 만약에 조 셰프님하고 정치 성향이 너무 달라요.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요? 사랑에 빠질 수 있어요. 예전에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정치 성향이 제가 반대가 될 정도로 강하게 뭐가 드러나지가 않아요. 그런가 보다. 약간 이런. 좋네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어르신은 네 알았어요. 호우 시절